네, 아임 시즌 19 네, 대전 시정실록 이번 코너는요 풍악을 올려라 시간입니다. 딱딱한 시사에서 벗어나서 우리 좀 가벼운, 가볍지만 또 사회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전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영화 이야기 해주실 분 모건대학교 영화과 박철웅 교수님 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철웅입니다. 네, 머플러 멋지십니다, 교수님. 네, 원래 멋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요. 네, 전시 얘기해 주실 분이십니다. 월간토마토 이용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전시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이용원 네. 대표님은. 지금 박철웅 교수님 그 머플러 개인적으로 어때요? 보시기에? 제가 늘 이렇게 뵐 때마다 옷을 입으시는 감각이 남다르시구나. 글쎄요. 생각을 하고 합니다. 혼자 이용원 대표님 패션 어때요? 저야 뭐 평가를 패션이랄 게 해보세요. 있나요? 항상 그 지적이십니다. 지적이란 얘기는 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네, 예, 멋진 분과 지적 인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얘기부터 해보죠. 교수님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길이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얼마 전에 공개가 된 영화이죠? 네, 1월 10일 날 개봉했고요. 현재 한국 다큐멘터리로는 드물게 9만 5천 명의 관객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람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태어나신 지 올해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주로 청년 사업가 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청년 정치가 그 다음에 재야 인사 그러다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 망명하셨다가 한국에 귀국하는 그 과정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2부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개된 부분은 미국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네, 다시 정치인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어떤 정권 시절이죠?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이죠. 때였죠? 예, 그때. 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일부러 개봉 시기를 이렇게 맞춘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과연 그 지도자는 또는 이제 정치인은 어때야 되는가를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김대중이 이제 평범한 사업가로 시작을 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인민군한테 이제 총살당한 위기를 이제 넘기면서 결심한 게 내 이후의 삶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그가 그런 민족의 나라의 그 헌신해가는 과정, 그렇게 변모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한 인물이 만들어진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실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이분이 원래는 상고 출신, 그쵸?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었는데 둘이 똑같이 상고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뭐 본인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러다가 언론사 또 대표도 맡게 됐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공부 잘해서 또 판사가 됐었고 변호사가 됐고 그러니까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상고로 간 거지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 얼핏. 맞습니다. 조금 그 당시에 상고는 원래 형편이 어렵고 이제 수재들이 가는 곳이 상고였고 목포 상고가 이제 특별히 그런 곳이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 상고 나와가지고 당시 민간이 하는 신문사로서는 가장 컸다 그래요. 목포일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실력과 여러 가지를 이제 겸비한 그런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교수님이 굿모닝 친청인가요? 교수돈단에 관련해서 좀 글을 좀 쓰셨죠? 맞습니다. 저 그거 봤는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았던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우파 성향의 그런 청년이 이제 좌파 성향의 정치로 갔다라는 거와 대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원래는 남노당 출신이었죠. 좌파 성향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 소위 말하는 빨갱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더 우경화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여정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전두환도 나옵니다만 하는데 두 분의 삶이 참 방향으로 보면 참 반대적인 삶을 살았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사업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떤 민중의 지도자, 굉장히 어떤 제야 지도자가 됐는데 반면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출발부터 남로당에 대한 연루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이제 그걸 지우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군사 쿠데타 성공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공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본인이 민간의 정권을 이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놓고 그 말을 계속 어기면서 바꿔 얘기하면 이제 권력에 대해서 계속 탐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부하의 총에 맞아서 비명 행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삶을 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볼 계획은? 계획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이제 탄생 100주년이라 가지고 여러 자료들이 좀 올라와서 몇 가지들을 보긴 했는데 영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설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분은 정치인으로서 연설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연설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고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이분들 간단하게 명료하게 딱 알아듣게끔 하잖아요. 45년 전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대중을 향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외치는 고인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라고 방관은 최대의 수치며 비겁은 최대의 지향이며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 아니 사수입니다. 우리 교수님처럼 얼마나 간단하게.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또 그랬던 이유가 설명이 나는데 이제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동네 하나, 신문 문맹률도 꽤 높았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된 마치 그 매스컴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였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유달리 논리적으로 잘했던 거죠. 그만큼 독서량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두 분의 연설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울리고 그리고 또 메시지 전달도 뛰어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지금 이제 개봉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이 열기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하루에 1회 정도 상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조만간 OTT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 OTT에서 보는 감동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서사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꼭 극장에서 보시는 거를 권유해드립니다. 네, 극장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검색하셔가지고 극장 관람하시고요. 혹시 못 보시면은 OTT 꼭 챙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파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예, 뭐 아마 드는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전시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시립미술관이죠. 예. 무술관 좀 드렸어요. 대전 시립미술관의 열린수장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열린수장고는 2022년 10월에 문을 열었고요. 그 대전 시립미술관에 가셔서 정면으로 보시면 진입로 올라가는 경사로 옆에 삐죽하게 올라온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열린수장고거든요.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혹은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가시면 열린수장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열린수장고는 기본적으로 대전 시립미술관이 수집한 작품, 우리 세금으로 수집한 작품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 작품들을 보관하다가 일부 작품들을 이 열린수장고에서 보관을 하면서 동시에 시민에게 개방해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간이고요. 열린수장고는 모두 2개 공간으로 나뉘는데 열린수장고 1에서는 수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열린수장고 2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대전 시립미술관 로비에 전시했던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 있잖아요.
몰라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백남준 작가 비디오 아트 하시는 분. 맞아요. 네. 예. 엑스포를 기념해서 93년도에 제작했던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한동안 대전 저 시민미술관- 테이트보단에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로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비에 있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좀 안 되고 또 다른 전시를 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전 설치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마침 이 열린수장고를 만들면서 열린수장고 두 번째 공간에 아예 프레탈 그 거북선 전용 전시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좀 93년 모습과 거의 똑같은 완벽하게 복원한 새로운 작품으로의 프랙탈 거북선을 좀 제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자제품과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계속 그 프랙탈 거북선이 가동되도록 하지는 못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만 전원을 연결해서 백남준 작가가 의도했던 2시간밖에 안 해요? 예. 왜요? 전자제품이 너무 오래된 제품들이라서 아, 그 뭐 비디오나 전선이나 전기요금 없어서는 아니고. 아닙니다. 그 그래서- 고장 날까봐. 그렇죠. 어. 너무 낡고 오래서 벌써 93년 30년이잖아요. 그러네요. 넘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2시간 정도만 가동을 하니까 그 가동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으시다. 아니 저는 꼭 보기를 권하는데요. 보고 싶으시다면 시간 맞춰서 2시에서 현장에 4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관람료가 더군다나 없고요. 지금은 또 열린수장고 1에서 그 구본주 작가라는 조소 작가가 있어요.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좀 세상을 떠난 제가 굉장히 작품을 좋아하는 조소 작가인데 이 조소 작가의 미스터리라는 나무로 조각한 바쁘게 출근하는 미스터리 이 시성을 가진 미스터리의 모습을 아, 미스터리? 그렇죠. 예. 네. 미스테리가 아니라 네. 미스터리 역동적으로 묘사한 정말 해학적이면서도 현대인의 일상을 잘 묘사한 작품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전시였다면 좌대 위에 올려서 혹은 벽에 걸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여긴 수장고니까 실제로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수집했을 때 어떻게 수장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큰 나무 개짝에 작품을 눕혀놓고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완충제를 넣어서 부서지지 않도록 해놓고 뚜껑만 열어놓은 듯한. 그래서 이제 관람객은 시립미술관이 수집한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작품도 직접 볼 수 있는 두 가지 재미를 한꺼번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라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관람료가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이니까 받지 다른 말아야지.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 이 수장고 전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들어갈 때 안내데스크에서 잠깐만요 티켓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관람료를 내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티켓을 끊어주십니다. 티켓을 받아서 수장고 1을 보시고 그 옆에 이제 앞쪽으로 6전시실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본관에 5전시실까지 있거든요. 그 6전시실을 이 수장고 열린수장고 안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지금 그곳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핵심 전시인 지금 택진 전시가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건 수장고 전시였고요. 수장고 전시였고, 네. 딕테 러브 포엠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딕테 러브 포엠? 딕테 러브 포엠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좀 힘들죠. 딕테는 본인도 모르죠. 아니. 제가 딕테는 작품 이름이에요. 1951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이주하신 차학경 작가라는 우리 재미교포 작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982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딕테는 차학경 작가의 작가라고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섭렵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성이 있었던 작가였는데 그분의 첫 번째 작품집입니다. 이걸 소설로 분류하기도 하고 작품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워낙 난해한 작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딕테라는 작품 안에 모두 9개 장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르인 한 장을 구성하고 있는 에라토 연애시라는 그 부분을 이 비디오 아트 작가인 안옥현 작가가 가지고 와서 작품으로 만든 13분 15초 분량의 영상 작품입니다. 딕테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작품 이름이라고 했는데. 네, 뜻은? 이걸 좀 찾고 싶어서 제가 이 원작을 좀 찾아보려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2004년인가에 출간이 된 뒤로 절판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뭐 중고 책이라도 좀 구해볼까 하고 막 찾아봤는데 중고책 한 권이 지금 31만 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걸 차반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모 서점에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재출간을 요구하는 댓글이 어마무시해요. 아. 엄청나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일단 딕테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모릅니다. 거죠. 뭐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모릅니다. 네. 네. 난해한 작품이고, 네. 그리고 재출간 요구하는 원성도 꽤 높고, 많고요. 네. 이 안옥현 작가의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사진 작가인 안옥현 작가의 이번 전시 제목인 딕테 러브 포엠은 이 영상 작품을 대전 시립미술관이 2022년에 수집한 수장고에 있는 수입 작품이에요. 그걸 이번에 육전시실에서 오픈을 한 거고요. 작품이 13분 15초라게 길지 않아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전에 공부를 안 하시면 현장에 가서 작품을 보시면서 너무 난해해가지고 마치 그 이상 시인의 그 오감도 있잖아요. 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2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워. 같은 신앙송을 듣는 것처럼 계속해서 등장인물, 여성의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이 무엇인가를 낭독을 해요. 특정한 대사를. 근데 그것이 서사적 구조를 갖고 연결이 꼭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를 보자 당신은 그녀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어떤 것이었을지 당신은 알게 된다. 당신은 그것이 어떠했는지 안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유의 대사들을 3명의 여성이 계속 번갈아 등장하면서 여성만 나오는 거예요? 남성도 한 명 나옵니다. 이 남성도 공간 안에 들어와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똑같이 낭송을 하죠. 근데 각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서로 주고받는 대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난해함 때문에 계속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작품을 계속 보게 되고. 뭐에 보러 가요? 머리 근데 아프게. 이것이 갖고 있는 네. 특징. 여성이 3명이 등장하지만 저 3명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품을 감상한 분이 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셔서 차학경의 딕테를 제발 재출간해달라는 애절한 이해하고 댓글을 싶어서. 달았어요. 그렇죠. 너무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 시장 지금 시장 하나 이해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 보러. 그렇게 현실에서 복잡할 때 이러한 네. 예술 작품을 네. 감상함으로써 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사유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교수님 어떠세요? 예, 딕테 러브 포엠. 네. 저는 필이 오는데요. 그죠? 네. 끼리끼리. 감독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꼭 보겠습니다. 네네. 딕테가 그냥 드는 촉이 혹시 네. 아프로디테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따온 거 모르겠어요. 아닐까? 이 네. 책을 구성하는 9장도 네. 제우스의 9딸들의 이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럼 아프로디테일 것 같은데. 그걸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예, 일단 제 촉은 예. 그래요. 네. 에라토도 그 9딸 중에 한 명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성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으로 이주한 아시안계 여성의 어떤 여성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유가 있었다고 해요. 차학경 작가가. 네. 이게 출간되자마자 뉴욕 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르기도 하고 지금도 수많은 관련 학자들이 이 작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신의 어떻게 보면 천재적 예술가가 미국에 살다가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떴는데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박철은 교수님 이거 갖고 영화 만드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장르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저도 이번에 차학경 작가를 알게 됐는데요. 좀 살아계시면 아마 70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차학경 작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이분의 이 딕테 작품의 재출간을 요구하는 서명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2월까지 합니다.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네. 이것도 무료고요. 예,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럼 대전 시립미술관에 가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백남준 작가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구본주 작가. 네, 구본주 작가 미스터리. 예, 미스터리도 보실 수 있고 또 이 딕테 러브 포엠까지 시간대 잘 맞춰서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하루에 충분하고요. 네. 보시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본관에서도 지금 재밌는 전시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본관 전시와 또 이응노 미술관까지 이렇게 둘러보시면 즐거운 한때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데이트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잘 보고 싶으신 분들, 네. 가시면은 점수 좀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풍악을 울려라는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그리고 또 현재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수장고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박철훈 교수님, 그리고 웰컴 토마토 이용원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